다음 달 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는 부스터샷 접종에 앞서 교차 접종의 경우 최종 접종 시점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LA시 의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력한 폭우가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지난주 샌디에이고와 뉴욕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다음 달 초 어린이 백신 접종을 예고한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어린이 백신 접종 권고가 초읽기에 돌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된 화이자의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5살부터 11살 사이 어린이들은 90.7%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내일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내리는데 현재 확보된 데이터로는 권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살부터 11살 사이 어린이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 역시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는 대부분 FDA의 권고로 이어집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가 이뤄지면 즉시 접종 가능 상태가 되는데 그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은 69% 상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신속한 인식 변화와 참여가 늘어야 어린이 백신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합니다. 기존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도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백신을 접종한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본격적인 부스터샷 접종에 나섭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백신을 맞거나 다른 백신을 접종받는 건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교차 접종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우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주사한 경우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된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부스터샷 접종 시점은 기존 백신 접종 시기를 잘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한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6개월 뒤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접종한 날부터 2개월만 지나면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기저질환을 앓았거나 지난 접종 때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마친 뒤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지역 한인 사회는 4개로 나누어진 선거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30년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에 선거구 재조정이 이루어지며 단일화가 추진되는 분위기지만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LA 한인타운을 10지구로 거의 단일화한 K2.5안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조정위는 최종 수정안을 오는 28일 전체 투표회 회부에 채택한 후 LA시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조정위의 손을 떠나면 앞으로 LA시 의회 시의원들의 표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조용하던 일부 시의원들이 갑자기 최종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뉴리 마티네즈 LA 시의장은 재조정위의 최종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마티네스 LA 시의장은 이번 최종안이 일부 지역구 경계를 너무 급격히 변화시켜 지역사회 간의 간극을 심화시키고 혼란과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티네스 LA시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여기에 LA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4지구 리디아 라만, 2지구 폴크레 코리안 등 3-4명의 시의원도 기존 유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이번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LA 한인타운이 현재 일부 포함돼 있고 재조정 이후 한인타운이 거의 단일화 선거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10지구는 시의원이 정직 처분된 상태입니다.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 추진 태스크포스는 한인사회가 앞장서 지역사회와 함께 여기까지 온 만큼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각오입니다. 태스크포스는 LA 시의원들에게 지역 주민과 재조정위가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 정치력 신장의 도약대가 될 LA 한인타운 10지구 단일화를 위해 한인사회가 더욱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F팀은 끝까지 놓지 않고 푸시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hange.org 페티션은 아직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많이 받아서 그것을 추후에 또 전달을 하고 그 한인사회 또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제 컨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태스크포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LA시 의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태평양 폭풍이 북가주에서 시작돼 남가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은 산사태를 비롯해 전기 공급까지 중단되며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강력 태평양 폭풍은 오늘 오전 4시부터 산타바바라와 벤추라 지역에 몰아치기 시작했고 오후 1시에 들어서는 LA를 비롯한 인근 지역을 적시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최대 2.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현재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 북가주 지역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타말파이스산은 지난 주말 6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는 샌프란시스코 북부 밀밸리 지역을 강타해 이 지역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일대는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쳐 나무가 쓰러지고 고속도로가 범람하는 등 이 지역 역시 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세크라멘토 일대는 5.4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1880년에 있었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주말 휘몰아친 폭풍우는 38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으나 현재는 복구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에 덮친 폭풍우는 진흙 사태 등의 피해를 입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 도로가 막힌 상황입니다. 특히 네바다로 연결되는 80번 고속도로는 오늘 오전 폭설로 인해 폐쇄됐습니다. 80번 고속도로를 포함한 시에라 네바다 지역은 9,000피트 이상의 산악 지역에 18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딕시 파이어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뷰트 카운티는 이번 폭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 여러 곳에 도로가 막힌 상황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지역에 폭풍우가 내리면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가주 지역의 정확한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강력한 태평양 폭풍은 현재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남가주 지역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번 태평양 폭풍으로 인해 남가주에서는 산타바바라 지역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알리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강한 비와 함께 강풍이 내리칠 경우 바위와 진흙 등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 산사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로 인해 대가뭄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신 산불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등록된 전화번호 간 통화를 할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번호 3자리를 포함해 모두 10자리의 번호를 눌러야 연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35개 주 82개 번호를 대상으로 전화번호 10자리 입력 방법을 도입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역번호는 209번과 530번, 562번과 626번, 650번과 707번, 925번과 949번, 그리고 951번이 속합니다. 해당 지역에 전화가 등록된 경우 반드시 지역 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얼바인 지역의 전화번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49-555-5555번 번호 사용자가 949-777-7777번호를 쓰는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기존에는 777-7777번만 누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949-777-7777을 모두 눌러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번 변화는 내년에 도입될 자살방지 핫라인 번호 988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살방지 핫라인 988은 긴급 구조번호 911처럼 사용되는데 내년 7월 16일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8월 한인 여성 일가족이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등산로에서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타살이나 자살 흔적이 없어 미궁에 빠져버린 이 사망 사건의 원인이 사건 발생 후 2달여 만에 밝혀졌습니다. 마리포사 카운티 셰리프국이 한인 여성 일가족 사망 사건의 사인을 고체온증과 탈수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곳은 악마의 협곡이라고 불리는 등산로입니다.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기온이 높아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로 불립니다. 한인 여성 가족은 지난 8월 15일 오전 8시쯤 해발 3,800피트에 자리한 등산로 입구까지 차로 이동한 뒤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75도였지만 2.2마일가량 등반을 하며 99도까지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변을 당한 곳은 세비지 런디 등산로입니다. 짧지만 매우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등반 당시 온도는 109도가량을 나타냈습니다. 산불로 나무가 소실돼 몸을 숨길 그늘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조사당국은 이들 가족이 2.5리터 크기의 물통 하나만 가지고 등반을 했다며 고체온증과 탈수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가족은 해당 지역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특성에 취약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지난 주말 샌디에고에서 열렸습니다. 샌디에고 발보아 공원에서 열린 한국 문화 행사. 공원 내 하우스 오브 코리아 개관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만여 명의 K-팝 팬들과 관람객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공원 내 야외 무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우승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소화한 애리조나 출신 볼리세이에게 돌아갔는데 11월 K-팝 월드 파이널 결선에 미국 대표 참가 자격도 얻었습니다. 야외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돌 그룹 P1 하모니카가 장식했습니다. 데뷔곡 사이렌과 검난이 등 MZ세대를 열광하게 하는 강력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발보아 공원 클럽 볼륨에서는 VIP 리셉션과 함께 한식을 소개하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샌디에고 시의원과 공원 관계자, 발보아 파크 내 다양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해 다양한 한식을 영어로 소개하고 직접 맛을 봤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한복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LA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LA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센터, 경북 미국사무소와 한국인상공사 등 한국 기관과 기업들이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1년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은 과거 행사가 열리던 코리아타운을 벗어나 지난 24일 뉴욕시 맨해튼 중심가의 유니온 스퀘어 파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모인 참석자는 대략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엔 최진숙 명창의 판소리와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K-팝 커버 댄스 경연, 비빔밥 500인분 나눔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when we got married, I have hanbok. My husband, and for New Year we wear the hanbok.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or our parents.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마련한 무료 달고나 뽑기는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데 모아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모인 수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달고나의 모양을 뜨기 위해 영화에 나오는 방법들을 총동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오징어 게임에 나온 딱지치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남녀노소 불문 인기를 끌었고 게임 요원들의 검은 마스크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외 잔치국수, 옛날 도시락, 어묵꼬치 등도 허기진 수백여 명의 참가자들의 뱃속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 열린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 본부가 추진 중인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홍보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사가 준비한 김치 체험 부스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종일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체험 참가자들은 직접 담근 김치를 집에 가져갔고 뉴욕 한인회 측은 종갓집 김치 1만 개를 배포했습니다.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뭐 햄버거 이런 거는 너무 조금 입맛에 터프하니까 김치를 드심으로써 입맛이 깔끔하게 이게 통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뉴욕의 심장에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 펼쳐진 뉴욕 한인 회장배 씨름 대회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I don't. This is actually kind of like the first time I'm really, getting immersed in it, hearing the music, and the dancing, and the food and everything. That you guys would allow anyone to kind of come and join the competition. So it was a really great experience, and thank you for letting me be a part of it. The Korean culture is really beautiful, and I'm really glad that this all happened today. Glad I came out. So thank you.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은 뉴욕 한인회가 한인 2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퍼레이드도 취소되는 등 많은 우려 속에서도 뉴요커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묘미를 느끼게 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요. 특히 오늘은 김치의 날을 또 저희가 뉴욕주 김치의 날을 선포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씨름 대회를 보고 또 씨름하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외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경험 또 우리 독도 동해 알리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우리 홍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그 많은 그 뉴욕시 시민들이 몰려서 이걸 다 체험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너무나 흐뭇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